안녕하십니까. 전문가 함께를 담당하고 있는 알렉스 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이상규 에이전트를 모시고요. 이제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한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것인데, 자, 우리 이상규 부사장님은 늘 뭐 자주 소개를 하지만 그래도 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에서 부사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발렌시아 지사장으로 늘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이사장님,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이제 솟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피크했던 즉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이전 2008년보다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그 깡통 주택이라 그러나요? 네. 예를 들어 뭐 빛이 집값보다 더 많이 이렇게 뛴 그런 시기였는데, 자 이제 지금은 그 2008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7년, 2006년, 2005년도에 집을 사셨던 분들이 이제 뭐 쇼셀이나 또는 그 차업 이렇게 하지 않고 집을 자연스럽게 이제 팔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에퀴티 세일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빚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팔아서 이제 이익이 남으니까.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 주택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렌지 카운티 경우에는 지난 네네. 4월달에 네. 2008년 최고점이었던 그거를 이제 벌써 경신을 했고요. 아마 LA 카운티도 아마 올해 말까지는 2008년도 최고점이었던 데보다 더 오를 주택 평균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오른단 네.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밀레니엄 세대나 이런 세대들 또 아니면은 미국에 오셔서 집을 처음으로 이제 하시려고 하는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월급은 오르지 않은데 요즘은 그렇게 월급이 기존에 이제 다니는 그 직장에서 팍 오르는 사람도 없는데 반해서 집값은 많이 뛰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집값을 장만하는 분들에게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당황할 때도 있죠. 집은 사야 되겠고, 네.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네, 될지 한번 바이어 말씀해 주세요.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저희 가격이 올라가면은 좋지 예. 않죠. 하지만 이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자가. 그나마 그래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셀러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주택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 네,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차업도 안 해도 되고 쇼세일도 안 해도 되고 네네. 이렇게 이제 에퀴리 세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또 한편 또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셀러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주택 소유주들이 네. 안 좋은 점이 네. 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냐면 이제 좀 이제 네네. 9월달 네. 이제 10월달 되면은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재산세 고지서는 그 주택 가격 오른 만큼 매년마다 재산정에서 오는데 네네. 그 매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해년도의 그 세금 기준 주택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만큼 주택 소유주들이 세금이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머니가 가벼워지겠죠. 또 그런 또 네. 사실이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올 11월 달부터 예를 들어 주택 재산세를 내야 한다면은 네. 야, 내 주택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걸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올 6월경 네네. 그리고 늦어도 아마 7월 달에는 이미 카운티에서 예.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요? 네. 6월이나 7월에? 네, 아마 좀 주의 깊게 보신 애청자들은 이미 네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그 잘 몰라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그건 있거든요. 애청자가 그렇고 저희 네. 시청자들은 또 그렇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주택 그 가치를 알려면은 예. 그때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 그러죠?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이 산정돼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기가 산 가격 말고도 네. 그게 이제 더 높이 산정이 돼서 재산세가 나온다는 예,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6월이나 7월에 이미 고지가 다 됐다는 예.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레터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그 레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그 있습니까? 안내문에 이제 세 가지 가격이 네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네, 세 가지가.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네네. 프로포지션 13, 그러니까 주민 발의안 13으로 내는 가격이 나오고
이제 중간 컬럼에는 네네. 작년에 나왔던 가격. 그리고 아. 맨 오른쪽에 있는 가격은 이제 올해 산정된 가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프로포지션 13 네네. 주민 발행 13은 뭐냐면은 13. 예, 예. 우리가 주택을 맨 처음에 샀을 때 네. 그 가격이 재산세 산정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매년 뭐 샀을 때 예, 예를 들어 50만 불 샀으면 그 네. 50만 불이 기준이 되는 예, 거네요. 기준이 그죠? 되는데 네네. 거기서 매년 어허. 2%씩 인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 발의안 13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씩 예, 예. 더 이상은 안 되고요. 예, 보통 이제 2%씩 만약 가격이 10% 올랐다 하더라도 예, 예. 2%씩만 만 올려서 그렇게 산정한다. 됩니다. 예, 책으로.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50만 불, 10년 전에 샀다 그러면은 지금은 상당히 높은 매년마다 그렇죠, 2% 그렇죠, 올라.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가격은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음. 맨 오른쪽에 그 산정돼 있는 가격, 현재 가격으로 이제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시군요.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예, 예. 좀 좋은 혜택을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2% 올리는 게 아니라. 유액을 하자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는 예를 들어 제가 100만 불짜리를 샀습니다. 그럼 100만 불짜리 기준이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2% 그다음에는 오는 게 2% 올라간 것이고 예, 예. 만약 이제 이게 가격이 거의 맞지 않다 그러면은 예. 떨어졌거나 이럴 떨어졌다면은 때는 그 세 떨어진 번째 가격. 그 예. 가격에 맞춰서 이제 한다 그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또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만약 가격이 네. 또 다시 또 반등했어요. 예, 예. 그 10%까지 올랐어요. 아. 그러다 하더라도 음흠. 이 주민 발행 13보다도 네네. 높으면은 주민 발행 13 어허. 가격으로 하고 아. 주민 발행 13보다 낮으면은 그 제일 실제 끝에, 가격으로 실제 가격으로. 그렇게 어, 하게 되는데 네네.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냥 무시하고 버리거나 또 잘 그 이해를 못해서 음흠. 그냥 이게 뭐야 예, 그러고 예, 그냥 예, 예, 그럴 그냥 버릴 경우인데 수 있다는 얘기. 만약에 세금을 갑작스럽게 많이 올려서 내야 된다 그러면은 꼭 부동산 전문가하고 상담하셔갖고 이게 산정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집을 100만 불에 사면 100만 불에 픽스가 돼서 계속 그게 그냥 킥고잉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매년 2% 맥시멈 2%씩 이제 예. 올라가게 돼 있군요. 예. 아,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주 너무 또 좋아할 거는 그렇게 아주 아니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텍스 시즌 텍스 시즌에 예. 자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주택 그 재산세 우리 그 프로퍼티 그 텍스도 많이 올라간다는 걸 제가 지금 알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미리 고지받은 재산세 그 산정 그 가치가요 예. 너무 높게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네. 생각했을 때 네. 이제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네 그 사실은 지금 요즘 뭐 다들 어렵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이제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한번 좀 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온 그 가격이 네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네, 실수할 그렇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 그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네네.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부동산이 있는 동네 네네. 에이전트한테 그렇죠. 일단 문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31일 기준 3월 당해년도 3월 30일 기준 30일 기준. 현재 주택 그 인근에 네네. 팔린 주택들을 조사해 얼마에 팔렸는지. 그게 그때 그래서- 말씀하신 그 예. 컴을 띄워본다든가 예, 그렇다는 컴퍼러블스 얘기죠. 아까 예, 보통 예. 이제 컴스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뜯어 보면은 아마 보통 그 좀 약간 관심이 있는 주위에 이제 어떤 주택들이 팔렸는지 좀 관심만 좀 가지면은 그렇죠.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카운티마다 다르지만은 그 이의 신청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7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그렇죠. 7월 10일부터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음. 그래서 그 폼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decline in value form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decline 주택 in 가격이- value form. 예, 예. 주택 가격이 한창 내려갔던 2009년, 2010년도에는 이 폼을 거의 모든 주택 소유주들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 아실 텐데 이 디클라인 폼 작성할 때 잘 모르시면은 에이전트하고 상담을 하셔갖고 네네.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주 아. 쉽습니다. 아니면은 예. 주위에 팔린 것들 정보를 알게 되면은 직접 텍스 어세서에 방문하셔서 오피스에 가셔서. 딱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아.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면 되고요. 예. 만약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에
거기에 어필하는 그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예, 예. 다시 한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디클라인 폼이라든지 아니면 어필 폼이 아무래도 강공소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많이 차이가 난다면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예, 예.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뭐 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관계를 떠나서 어차피 이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거니까 그러게 낫겠네. 자, 그러면은 제가 잘 알았고요. 우리가 그 재산세 내는 기간에 회계 연도가 우리가 보통 그 일반 캘린더하고는 좀 틀리다고 제가 예, 맞습니다. 알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보통 해주시죠.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네네. 30일 우리가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 예, 라이프 캘린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재산세 그 회계 연도는 1월이 아닌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일부터. 다음에 그렇군요. 6월 30일. 그래서 첫 번째 반, 그다음에 두 번째 반 이렇게 나눠서 나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요. 6개월 그래서 7월 1일부터 재산세를요. 12월 31일까지. 어. 요거는 12월 10일까지 내야 되고요. 10월 10일, 네, 12월 10일. 12월 10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납부는 1월 1일부터 이제 6월 30일까지잖아요. 요 6개월분은 4월 10일. 4월 10일. 네, 4월 10일까지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종종 매일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렇죠. 그 뭐 바쁘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 보면은 깜빡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한 내지 않으면은 10% 10%. 그 페널티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네. 예를 들어 말씀하신 12월 10일이 지나고 네. 또는 4월 4월 10일이 지난 네. 이후에 내게 되면 페널티를 10%까지 네, 네. 맥시멈입니까 네, 그게? 뭐 웨이브 해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아차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미리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 4월 10일이 지나고 12월 10일이 지난 이후에 내기는 내요. 그런데 그것도 깜빡했어. 그럼 네. 더 차지가. 그렇죠. 그다음 회계연도에서는 리덴피션이라고 그래갖고 예, 예. 또 페널티에 또 붙습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을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12월 10일, 꽤 많이 붙겠네 그거. 4월 10일을 꼭 캘린더에다가 적어 놓으셔서 얘를 미리미리, 그래요? 예, 아, 그것도 지혜네. 그러니까 예. 12월 10일, 예, 4월 10일. 예, 예. 야, 그것도 지혜입니다. 예. 만약 그거 안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LA 카운티는 1.25죠? 예, 예, 그 집값 그 프로퍼티에. 예, 예. 와, 그러면 꽤 나갈 것 같으네.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 지금 그 우리 시청자께서 좀 한번 여쭤봐 달라고 왔는데요. 자, 재산세를 1년에 2번 내지 말고 모기지에서 대신 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예. 예. 아마도 이분은 맨 처음 융자를 받았을 때 네네네. 아마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예. 내가 이제 1년에 이제 두 번 네. 이제 나눠서 이제 분납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모기지 은행에서 음흠. 매달 본인 모기지 네, 은행 이야기하는 거기서 거죠? 매달 네네. 이제 그 모기지와 함께 네네. 월 페이먼트와 함께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게 좋죠. 한꺼번에 아. 목돈을 내는 것보다 매달 나누는 그래서 그러니까는 샐러리 받으시는 분은 오히려 자기 받는 거에서 이게 디바이드 예, 시키면 되니까. 예, 예, 예.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은행에서 네네. 20% 미만 다운하는 20%? 분들한테 20% 오. 다운하는 경우에는 예. 보통 맨데이토리로 네네. 필수적으로 이 매달 이렇게 분납하는 같이 이제 그 월페이먼트하고 징수하는 대신 그래요? 징수해서 대신 그 납부해주는, 텍스까지.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어허. 월급을 받으시는 월급을 분들은 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낫겠고 낫기도 예를 들어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왜냐하면 돈이 인컴이 이제 그렇죠, 들쭉날쭉이고 그렇죠. 4월 달에는 좀 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대신 내주는 분들 그거는 맨던토리라 있다. 이거죠. 예. 그렇군요. 일단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하나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 재산 고지서를 이제 왔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This is not bill 이렇게 이제 딱 찍혀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은행에서 대신 징수해서 대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세금 내역이 이렇습니다라고 비를 보내줘요. 근데
돈을 이제 은행에서 대납해 주니까 참고용으로 참고만 해라. 네, 그래서 this is not bill. not bill. 하지만 이제 이렇게 차지가 됐으니까 참고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잘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너가 이렇게 돈 내라는 게 아니라 네 돈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은행에서 냈으니까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네. 참고는 해라. 네. 이런 뜻. 그러니까 this is not bill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잘못 내시게 되면은 네네. 돌려받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목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예. 꼭 지불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어가 이제 집을 샀어요. 이제 집을 샀으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여러 가지 막 그냥 이상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들이 막 날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와서 막 헷갈리잖아요. 어떤 거는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서플리먼트 텍스 스테이먼 이런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추가로 이 이게 서플리먼트 텍스 그 스테이먼 일반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이게 다른지 잠깐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죠. 일반 우리가 세금 내는 거는 이런데 여기 딱 크게 서플리먼트 텍스 스테이먼 이렇게 나온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일단 주세요.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이제 그 날짜로 딱 계산을 해서 그렇죠. 이제 전에는 이제 전주인이 내고 네네. 이제 새로운 바이어가 이제 집주인이 이제 이걸 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타일러상 바뀔 때 그렇죠. 말씀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바뀔 때 네. 세금을 낼 때 이제 바로 그 업데이트된 그런 세금 그 가치를 예. 바로 적용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 그 밸류 네네네. 그 가격대로 일단은 계산을 해서 일반 제너럴한 그 텍스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일반 재산세 세금을- 프로퍼티 텍스를 내고 왜냐면은 전에는 뭐 30만 불에 예. 기준에서 냈는데 이분이 40만 불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불에 이제 차이가 갭이 있는 거죠.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오너십이 다 체인지 되고 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뒤에 어. 추가적으로 그 차이 10만 불에 대해서 낸다는 예를 들어 서플리멘탈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만약에 10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내가 이제 샀어요. 네. 뭐 다 에스크로도 끝나고 타일러상에도 다 이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이게 한 80만 불짜리인데 제가 지금 100만 불에 샀습니다. 그럼 20만 불 갭이 생겼어요. 이게 가는 거를 보통 한 4개월 내지 한 5개월 후에 다시 그 20만 불에 대한 그 세금이 날라온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 그 스테이트먼트가 서플리멘트 텍스 스테이먼이라. 그럼 이게 한 번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나오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새 집을 살 경우에 네네. 이제 새 집. 뉴 컨스트럭션, 오케이. 뉴 빌더가 지은 이제 뉴 컨스트럭션을 지을 때는 네네. 사실 그전엔 땅만 있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렇죠. 땅만 있고 그 다음에 새 집을 이제 정부에 등록해서 하는데 네.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3개월, 4개월 네네. 했는데 이거는 막 6개월 내지는 1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1년 한 2, 3년 동안 계속 땅으로만 계속 서플리멘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요? 생뚱맞게 한 2년 있다가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길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 집을 샀을 때는 한 2번, 3번 또 그것도 또 잘못 계산해 갖고 이 친구들이 어저스트 수정해서 어저스티드 서플리멘트 텍스 스테이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거를 무조건 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저스트라는 얘기는 전에 것이 잘못돼서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 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그러면은 이중으로 낼 수 이중으로 있으니까 되니까 어저스트 일단은 오면 그러니까 어저스트 서플리먼트 텍스 스테이먼이 오면 일단은 그러면은 고지서 오면 일단은 에이전트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면은 담당 에이전트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번 문의가 왔는데요. 자, 우리 인 선생님한테 질문이 왔어요. 자, 멜로우 텍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집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아니면은 그리고 또 모든 집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 멜로우 텍스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오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먼저 멜로우 텍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방 여기 얼바인이라고 오렌지 카운티. 그 새로운 집. 아무래도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보면은 뭐 라브레아도 그렇고 저기 뭐 발렌시아라든지
뭐 이런 새집 동네들은 멜로로텍스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멜로로텍스는 멜로라는 의원과 루라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 이름이군요, 그래서 의원들. 세 단지에는 뭐 도로도 깎아야 되고 그렇죠. 수도, 물, 전기, 그다음에 또 뭐 공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 도서관 이런 커뮤니티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인프라 시설을 개발해야 되는데 빌더가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본드를 발행해서 일단 그 터를 그 파운데이션 할 수 있도록. 파운데이션 있게끔 시설을 질 수 있게끔 그런 다음에 이제 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 파운데이션 할 때 예를 들어 길을 닦고 뭐 상하 수도를 넣고 네. 다음에 일렉트릭 그러니까 파워나 우리가 이 워러 넣는 거를 네. 그럼 나라에서 돈을 저 빌드한테 빌려줘서 펀드를 해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빌더한테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과 학교, 뭐 도서관, 네. 뭐 소방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공시설이니까. 시설이니까 아하. 일단 본드를 그 정부에서 발행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본드로 일단은 돈을 확보한 다음에 네네. 그거를 이제 짓는 거죠. 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빌더들이 가서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아 일단은 돼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나라 돈이 들어간 네, 거니까 예, 예. 그걸 나중에 나라에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발 분담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멜로루가 있는 텍스가 있는 동네는 네네네.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공원도 그럴 듯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 퍼센티지가 좀 정확하게 달라요. 어떤 동네는 크기도 하고 적기도. 그래서 요즘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30년 갖고 부족하고 40년으로 40년? 이렇게 익스텐션 와우. 해갖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로컬 에이전트한테 물어봐서 어허. 얼마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뉴바이어는 굉장히 부담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멜로로 텍스 따로 내야 되죠. 또 그게 보면은 보통 그 이렇게 집 단지가 있으면은 HOA 또 따로 내야 되죠. 예, 예. 그런가요, 그럼?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와. 아까 또 질문이 이제 그게 재산세 고지서하고 같이 네, 날라오는데 예, 맞습니다. 어. 멜로르텍스는 같이 나오고요. 예, 예.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그 단지에 예, 예. 내는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피 HOA 듀는 이제 따로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 HOA도 따로 내고 거죠. 예. 그러면은 재산세도 따로 내고 예, 예. 이 재산세 이 멜로로 텍스까지 같이 예. 한 보통 몇 프로 나옵니까 이게? 보통 러플리 잡아서 동네는 약간 다르지만은 네네. 주택 가격이 한 2% 주택 가격이 1.25, 1.35가 아니라 한 2% 되는데 1점. 시설은 좋고 대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일반 기존 주택보다 오히려 그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런 주택들을 사서 세금 혜택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새 집을 선호하시고 새 동네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부분들은 좀 감수를 하고 이제 사십니다. 자,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오래전에 집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을 파시고 예를 들어 이 집이 예전에 뭐 한 30만 불 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파시고 그 남은 돈하고 그걸 이제 리타이 플랜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자, 다른 주택을 살려고 했더니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재산세가 지금 뭐 자기 지금 내는 것보다 껑충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일대 평생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텍스도 내고 했는데 이거를 좀 잘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아 예. 아마 그 장로님은 예. 주민 발의안 60과 90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주민 발의안 60, 90이요? 예, 예. 오, 예, 주민 설명을 발의안 한번. 60, 90이 뭐냐면은 네. 55세 이상 55세. 되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평생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아, 그래요? 예. 한 번만? 네, 한 번만요. 오.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 기준 금액을 예, 예. 이제 앞으로 또 새로 사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에 뭐 이제 리타이어 페이오프 다 하고 어허. 뭐 2, 30만 불에 옛날에 샀는데 20만 원, 네, 30만 했겠죠. 지금 이게 뭐 5, 60만 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팔고 이제 이 집은 더 커요 또.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작은 집을 사는데 더 비싸게 비싸.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0만 불 정도의 갭이. 갭이 싸고 네.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네. 딱 한 번 예전에 음. 주택 가격 네. 그 가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카운티 중요하네, 이게. 모든 카운티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음흠. 만약에 LA면은 LA 카운티 내에서 음흠.
뭐 오렌지 카운티면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같은 카운티 안에서 되는 거는 주민 발의한 60이고 네네. 또 LA에서 오렌지 카운티, 네네. LA에서 샌디에고 샌디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카운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네. 프로포지션 주민 발의한 발의안. 90. 그래서 아, 우리가 그냥 60, 60, 90이 이렇게. 좀 틀리군요. 네. 아, 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그 카운티는 예, 아니고 예, 예. 한 5-6가지 카운티가 그 카운티가 아까 말씀하신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주로 한인들 많이 사네요. 네, 벤츄라 그다음에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그다음에 샌디에고 카운티, 그다음에 저 산타 북가주의 산 마테오, 산타 클라라 지금 카운티. 하고 계시는 그 지사장으로 그쪽 산타 클라이턴도 LA 카운티. LA 카운티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 한국 분들이 대거 사시는 곳은 많이 사시는데.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주민 발의안 60하고 90에 의거해서 55세 이상 네, 네. 되신 분이 딱 일생의 마지막 딱 한 번 네, 사용할 수 있는 집을 가지신 소유하신 분이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만약에 내가 지금 20만 불에 샀었는데 이제 네.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지고 팔았어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지금 50만 불이에요. 네, 네. 자 그럴 때 네. 그 텍스는 어떻게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불짜리를요. 네네 만약에 한 60만 불에 팔았어요. 그렇죠. 일단 팔고 팔고 이제 50만 불짜리 샀어요. 그렇죠. 근데 요 살 때 요 팔았던 가격보다 높으면 안 돼요. 일단 또 그 60만 불 미만으로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뭐 만약에 50만 불에 팔 그건 뭐 네. 텐더리 익스체인지랑은 반대되는 네, 개념이네. 그렇죠. 어. 그래서 일단 50만 불짜리 사면은 50만 불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2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냈고요. 아 예예. 그래서 요 50만 불에 샀지만은 샀지만 20만 불에 산 것으로 여기고 이제 세금을 낸다. 이야 이거 좋네 이거 아주 많이 좋네요. 세이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주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 더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이게 그럼 차이가 그게 있으니까. 그분이 팔 때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팔고서 이제 새로 샀을 때 새로 샀을 때 네. 그 산 집을 그러니까 그 텍스 20만 불에 가는 거는 네. 몇 년 2년 동안 안에 사야 됩니다. 2년 안에 사야 되고 새로운 걸 사셔야지. 그러니까 샀으면은 네. 예를 들어 그분이 그 50만 불에 관한 20만 불 텍스를 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게 그분이 이거 팔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예, 예. 아, 그렇죠. 팔 좋네요. 때까지 계속 이제 그때는 이제 2%씩 올라가죠. 근데 프로포지션 그렇죠, 그렇죠. 아까 예. 야, 이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55세 이상 된 시니어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파시고 그러면은 텍스 집은 더 좋은 거 사시고요. 할 수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인생님하고 부동산 재산세에 관해서 이모저모 이제 잘 알아보았습니다. 자, 미리 알아두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구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좋다고요? 예. 믿고 또 신뢰하고 늘 성실한 우리 이상규 에이전트 그리고 이상규 부사장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그래도 개인이 한번 또 소개를 하시죠. 네, 제 이름은 이상규고요. 네네. 전화번호가 818-439-8949입니다. 818-439-8949. 예. 우리 이상규 선생님은 영어 이름은 이제 조셉 리 그리고 발렌시아 부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이면서 또 이제 발렌시아 지사장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18-439-8949 818-439-8949 오늘 우리 이 선생님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았어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잘 알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